야망은 보편적인 특성이 아니다. 어떤 언어는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의하기보다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정의가 뭔지 정의하는 것은 쉽지만 사랑이 뭔지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모든 심리적인 개념은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 즉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경험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완벽주의는 생각, 행동, 감정,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우리는 상상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보편적인 욕구는 사랑이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충동만큼 건전하다. 물론 이 자연스러운 충동을 경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소설가들은 이 충동을 매우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직접 집필하는 것이다.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금지당할 경우에 그는 어떻게든 한물레의 그림을 그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몇 달 혹은 몇 년씩 성관계를 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요컨대 모든 사람이 완벽주의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언짢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야망은 보편적인 특성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최선의 잠재력을 발휘하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신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또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 또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을지도 모른다. 작가이자 영적 교사인 에게르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런 이야기를 가리켜 주파수를 유지하는 자라고 불렀다. 톨레의 말에 따르면 주파수를 유지하는 자의 역할은 혁명을 일으키고 진보하는 자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주파수를 유지하는 자는 그냥 존재 자체로 집단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한계를 깨려고 한다면 너무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주의 충동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에 대한 충동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와 다르게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수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고도 이상에 대한 공생을 즐길 수 있다. 그들은 내면의 심한 잠재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건 완벽주의자만 느끼는 감정이다. 또한 남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발전해야 한다는 만성적인 초조함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들은 완벽주의자가 스스로 최고의 자아로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처럼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완벽주의자도 연속체상에서 작동한다. 연속체란 서로 다른 것들이 알고 보면 비슷한 것이라 하나라는 뜻이다. 이런 완벽주의 연속체에는 개념적인 이해부터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려면 정신건강 분야가 질병치료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워크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질병치료 모델. 질병 모델은 효율성과 진단에 투자한다. 목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질병 모델은 원자론에 기반을 두는데 원자론은 잘못된 것을 원인을 한 가지로 추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두 번째로 웰리스 모델은 반대로 전체론에 기반을 둔다. 전체론적인 치료는 자신의 각 측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강의 전체적인 접근을 잘못된 부분 하나만 찾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건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질병 모델은 특정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행동 방침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 부정적인 증상 제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따르는 완벽주의는 결국 기능장애 상태가 될 때까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질병 치료 모델에 따라서 움직일 경우 완벽주의를 개념화하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모든 측면을 개념화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주 약간의 슬픔이나 스쳐가는 좌절감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이 감소하면 이를 병리학적인 추정에 따라서 일일이 기록한다. 이건 문화적인 틱 증상에 가깝다.
최근 병력 중심의 질병 모델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이해하려 하기 전에 진단부터 내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말한다. 정신건강 문제에 이렇게 기본적인 병력을 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건강이라는 말을 들을 때 혼란스러운 것이다.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 포함된 개념일까? 번영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이니 정신질환과는 별도로 분류해야 할까? 정신건강의 큰 틀은 정신질환과 웰니스를 모두 포함한다. 웰니스 부문을 정신건강에 적극적으로投入하는 데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질환에 대한 반응적인 접근법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수동적이다. 패턴화된 기능장애를 드러내는 경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증상을 억제하려고 한다. 현재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정신건강 장애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치료 모델이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응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마치 독감에 걸려야만 손을 씻어야 한다고 허락해 주는 것과 같다. 사후에 질병의 치료가 완벽주의는 현상이지 장애가 아니다. 주류 문화권에서 완벽주의 역기능 문제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정신건강 산업이 질병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모든 심리적 경험의 역기능적 재발에 더 집중하고 하는 것이다. 역기능적인 재발에 더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완벽주의가 질병은 아니다. 고정관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주의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고정관념을 허물고 완전히 벗어나라. 당신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완벽주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돕고 치유한다면 그건 적극적인 완벽주의다. 반대로 완벽주의 힘을 의식적 또 무의식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다. 완벽주의는 힘이다. 모든 종류의 힘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두 원리로 양분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상은 건전한 관계와 이호의 관계를 모두 구축할 수 있다. 부는 박애정신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착취하고 또 관련이 있다. 아름다운 예술적인 영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상화하는 경우도 있다. 지성은 백신을 개발해서 전염병 질병을 없애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원자폭탄 같은 대량설상 물기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완벽주의를 비롯한 모든 힘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완벽주의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만져놓고 는 뻔뻔스럽게도 또 파기의 비용에 이자까지 청구한다.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사정을 잘 아는 치료 전문가와 연구자, 학자들은 부정적인 완벽주의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에 망설 없이 동의한다.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므로 당신은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보호 요소도 있다. 정서적인 안정을 높이고 웰빙을 촉진하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자기가 잘 알고 감정적으로 친숙한 장소에서 위험 요소를 완화하고 보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근절에 실패하더라도 통합은 성공할 수 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려면 고정관념을 허물고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지금부터 새로운 생각이 시작이 된다. 완벽주의는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기 전의 자기 모습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제발 완벽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우기 바란다. 당신의 본 모습 중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야 한다. 자신의 완벽주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위한 가능성의 한계를 탐험하도록 밀어붙이는 충동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완벽주의자는 현실적인 것에 구속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 방식의 이점은 따져봐도 완벽주의는 매우 유용하다. 완벽주의자인 당신은 내면에 매우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어서 때로는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하지만 그걸로 뭘 해야 할지 알아냈다면
어떨까? 행동을 저지할 경우 그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심하게 요동치면서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고통을 저주하는 것을 멈추고 왜 그런 고통이 생겼는지 궁금해하자. 완벽주의자라면 더 많은 걸 원할 것이다. 원하는 게 무엇인가? 왜 그걸 원하는가? 원하는 걸 얻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완벽주의는 당신의 본질과 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끝없이 탐구하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걸 파악한 뒤에는 완벽주의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압박감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상주의자와 다르게 완벽주의자인 당신은 공상에 만족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완벽주의의 이런 실행 특성이 짜증나고 좌절스럽고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완벽주의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은 그로 인해서 압도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당신은 자기 내면의 추진력에 감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추진력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추진력을 회피하던 사람도 그것을 존중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려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러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슬프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넌 나를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 우리는 이런 방어 태세를 취할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그렇게 불리한 사람에게 당장 큰 소리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재단하면서 신경을 거둘 때는 곧장 큰 소리로 자신을 방어하는 경우가 드물다. 나쁜 이야기는 더 믿기 쉽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거부할 적이 있다고 곧바로 느끼지도 못한다. 완벽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피체레에서 유래되었는데, 페르는 완료하다, 피체하다. 우리는 완료된 것을 완벽하다고 여기며 그것은 완성되어서 온전히 마무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어떤 걸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걸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추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이미 완전해진 것에 무언가를 추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당신은 흠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전히 완벽하고 완벽하다. 우리는 아이들, 자연, 친구의 완벽함은 쉽게 인정하지만 여성인 우리 자신의 완벽함은 부족한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언제나 온전한 상태였다는 것,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냥 원래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 답은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강하다 라는 답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에 발을 들여 놓을 자격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자격이 있는 것만큼 자신의 힘에 발을 들여 놓을 자격도 있다고 느낀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완벽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유쾌하고 가벼운 일걸거리에서 무언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완벽한 것은 완벽하며 필요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취받는 것은 아니다. 때로 자신의 한 일부분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의 전체적인 진정한 자아와 관계에 맺지 못한다. 제한된 인식이 현실을 좌우하지 않는다. 다른 항상 둥글고 온전하다 등등. 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이 완벽이다. 세 번째는 목적을 달성한 것은 완벽하다. 목적을 달성한 거,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